자, 조금 쉬셨죠? 우리 그거 쪽지시험 답 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4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3번, 5번은 3번, 오늘 배운 거죠. 자, 6번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1번입니다. 8번, 3번, 그 다음에 9번은 3번, 자, 10번은 1번, 11번은 4번, 12번 2번, 13번 3번, 14번 1번, 15번 4번, 16번 3번, 17번 2번, 18번 3번, 19번 1번, 20번 2번, 21번 요거 2번입니다. 2번. 자, 다 맞으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21번 보시면 이중맹건법의 적용 목적. 이걸 3번이라고 하셨어요. 심리적 작용을 그게 아니라 그게 더 정확한 건 2번이죠. 실험자나 피실험자나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잘 모르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심리적 작용을 발생할 편견을 제어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용어 해석이 2번이죠. 실험군과 피실험군이 자신이 뭔지 모르게끔 하는 거. 저는 2번 보기를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3번 보기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적용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데. 목적을 위해서 방법으로 2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적용 방법은 이렇게도 물어보는 질문은 없거든요. 그냥 적용 목적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어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국어 쪽으로. 우리 쪽은 이과 쪽이기 때문에 국어 쪽으로 해석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심리적보다는 2번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6가지 고리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파까지는 끝이 냈고, 그 다음에 전파가 끝나고 나면 침입을 합니다. 근데 침입도 그렇게 아까 탈출이랑 똑같아요. 호흡기계로 탈출한다면 얘는 호흡기계로 침입을 해야 돼. 그죠? 내가 혹시라도 호흡기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화기계로 들어갔어? 그럼 그 아이는 죽겠지 뭐. 하여튼 얘네도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침입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책은 11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수성 지수라고 해서, 자, 누가 얘기했어요? 루더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감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병에 걸리는 거고, 이게 낮으면 불연성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 그 가운데 있는 애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가장 높은 애 누구였었어요? 감성 지수 높은 애? 응? 천연두. 또 하나? 홍역. 몇 %까지 갔어요? 95%까지 갔을 거예요. 반면에 제일 낮은 애가 소아마비. 몇 %? 0.1%였었고요. 가운데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 100일에 몇 %? 60에서 80. 그 다음 성공률 몇에서 몇? 40. 그 다음이 디프테리아 몇이에요? 10. 외우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요 퍼센트도 나오고, 하여튼 이거 감수성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책에는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체크 포인트 보시면, 보이시죠? 감수성 지수. 자, 3번에 보시면 루더라는 사람이, 근데 이건 호흡기계 감염병만 해당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천연두 주창, 홍역 95입니다. 100일에 60에서 80, 성공률 40, 디프테리아 10, 소아마비 0.1. 요걸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6가지 고리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뒤로 갈게요.
자, 이러한 감염병의 3대 원칙, 관리를 하는데 3대 원칙이 있어요. 자, 3대 원칙. 하나가 병인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숙주에 대한 면역 증가.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개를 묶었잖아요. 병인, 그 다음에 숙주, 그 다음에 환경.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1의 예방이 뭘까요? 제1의 예방. 네, 병인입니다. 병인에 대한 관리가 제1의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예방이 환경이에요. 네, 환경 없어요. 제가 그냥 환경은 이제 나중에 환경 파트에서 할 거라서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대 원칙이 있는데 3대 원칙은 크게 3개예요. 병인, 그 다음에 숙주,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병인은 제1의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제2의 예방이에요. 숙주가 제3의 예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병인 하면은 자, 병인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 병원 체양 그리고 인간 병원 소양 동물 병원 체가 아니라 동물 병원 소 그다음에 인간 병원 소 또 하나가 이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전 세계적인 세균,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 개편할 게 없고 동물병원소나 인간병원소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동물병원소 어떻게 할까요? 죽이죠. 살처분한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막 몇만 마리 막 파묻는데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인간병원소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를 하고 격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격리한 다음에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전염력을 좀 다운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인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자, 여기서 신경 쓰실 거는 숙주에 대한 거죠. 자, 숙주에 대한 거는 숙주의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숙주의 면역, 그래서 이제 면역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면역의 종류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선천적인 면역이 있고 또 하나가 후천적인 면역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선천적인 면역은 타고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후천적인 면역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후천적인 면역은 다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응? 능동, 그 다음에 수동으로 나누겠답니다. 능동, 수동. 자, 능동은 다시 또 둘로 나뉘죠. 어떻게? 자연 능동, 또 인공 능동. 자, 수동도 자연 수동, 또 하나 인공 수동으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 능동에는 뭐가 있고 인공 능동에는 뭐가 있는데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자연 능동에는 뭐죠? 자연 능동. 그 병에 앓은 거. 그래서 이거는 현성이나 불연성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면역을 자연 능동 면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인공 능동은요? 예, 이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자, 그리고 자연 수동은요? 요게 이제 모유 또는 태반을 통한 면역을 얘기하는 거죠. 모유나 태반을 통한 면역. 요게